안녕하세요. 챗GPT만으로는 모자라다. 진짜 에이젤러가 되기 위해서는 바이브 코딩과 MCP를 알아야 한다에 대해서 2강을 하게 될 키마 코딩입니다. 아마 바이브 코딩이란 단어와 MCP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스타트업 씬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나 거의 그런 새로운 솔루션들을 만드는 사람들한테서 거의 가장 핫한 토픽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이 두 개를 꼽을 정도로 지금 AI 씬에 있어서 사실상 챗GPT 이후의 넥스트 웨이브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두 가지 토픽인데요. 바이브 코딩이란 심플하게 말해서 내가 개발을 몰라도 일반어로 AI한테 개발을 시키는, 솔루션 개발을 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MCP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챗GPT나 이런 것들에게 맡길 수 없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맡겨서 예를 들어 뭐 노션의 글쓰기 아니면 내 옵시디언의 글쓰기 내 메모장 열어서 메모장에 뭐 수정하기 이런 것들의 행위들을 챗GPT에 맡길 수 없었는데 이러한 AI에게 예를 들어 챗GPT나 클로드나 커서나 이런 애들에게 그러한 도구들을 지어줌으로써 AI와 외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표준 프로토콜이 MCP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됨으로써 사실상 AI가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던 수동적 존재에서 진짜 나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동적 존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챗GPT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 예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챗GPT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이해가 제한적입니다. 뭐 심플하게 말해서 유저가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아니면 업로드하자는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높은 확률로 다 틀리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많이 모자라고 내가 업로드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모자라고 그런 것이 챗GPT 현재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챗GPT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로컬 폴더에 있는 어떤 문서를 찾아가지고 걔를 찾아가지고 수정해서 바로 업로드해서 로컬 폴더에 반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작업해 놓은 작업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노션 문서를 바로 작성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내가 챗GPT에 업로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요청만 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사실상 베스트겠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MCP와 바이브 코딩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챗GPT 같은 경우에는 외부 도구와의 통합이 구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노션에다가 이걸 옮겨달라라고 하면은 챗GPT는 글을 다 쓰고 네가 직접 노션에 옮기세요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사실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리소스의 낭비고 또 노션이랑 실제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에 있어서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업무 어플리케이션과 직접 연동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챗GPT의 또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발적으로 내려와서 챗GPT한테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지금 코드가 한 10만 줄이 넘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챗GPT한테. 왜냐면은 그러한 파일들이 몇백 개가 있을 거 몇천 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미 다 가버렸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기존 개발 프로세스에 통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극복한 것이 바이브 코딩과 MCP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적으로 안 되는 예시 한번 하나 보고 갈게요. 네, 이건데요. 방금 제가 작성한 문서인데 이제 내가 오늘 외주 프로그래밍 프로젝트가 마감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를 찾아가지고 이걸 문서에서 노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마감했는지 알지 못해요. 챗GPT가 아는 부분은 내가 물어본 질문들에 대해서만 챗GPT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게 메모리 기능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진행 사항을 보면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구현이 다 되어 있는 영역들이고요. 이제는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코드를 반영하지도 못했어요. 제 생각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것도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할루시네이션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노션으로 옮기지도 못했어요. 노션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세 개의 방법을 다 틀린 거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AI가 정말 AGI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챗GPT 안에서 해결하기는 모자라고 그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브 코딩과 MCP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골자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GPT나 클로드나 이런 대형 모델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해줘,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요. 이제 2025년 앤드레 캐퍼시가
처음 소개한 개념에 의해서 더 발전된 거고, 원래는 저는 바이브 코딩을 옛날부터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어는 없었어요. 근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핫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입에 붙이고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익숙해진 워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짜는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드는 AI가 짤 거다,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래머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 바이브 코딩이 나왔기 때문이고, 실제로 좀 재밌는 케이스로 뭐 일부 개발자들은 이제 키보드 치지 않아요. 말로 코딩을 하죠. 이런 식으로 뭐 나 A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이 A 기능을 살짝 고쳐가지고 뭐 트래픽이 좀 더 많은 유저 상황에서도 대치 대응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코딩을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웃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자사 스타터 배치 25%가 코드베이스의 95%를 AI로 생성했다 라고 보고하고 있고, 저도 거의 99% 이상을 AI로 코드를 생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저도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AI가 저보다 코딩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스나 아니면 당근이나 이 정도의 고년차 개발자한테 바이브 코딩이 몇 년 차 개발자 정도를 하고 있는 거 같냐, 자사의 몇 년 정도 개발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 같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바이브 코딩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사이 3년차 4년차 정도는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토스 당근 쿠팡 레벨에서의 3년차 4년차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클로드 3.7이 막 나왔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더 고도화된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 강의가 본격적으로 오픈되고 있는 지점에는 그것보다 더 나은 모델이 나왔을 거고, 걔는 이제 4, 5년차, 5년차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을 거고, 한 3년 이내로 사실상 잘하는 개발자보다 그걸 더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개발자가 더 필요한 레벨이 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안드레 캐퍼시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코딩 아니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더라. 그래서 뭐 라는 게 바이브 코딩의 뭐 그냥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반응형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줘, 모바일에서는 햄버거 메뉴로 저장되는, 이런 식의 그냥 말로 해서 그냥 바로 작성을 하기도 하고, CS 파일에서 파일 읽어달라, 뭐 파이썬 스크립트 짜달라, 이런 식의 그냥 것들을 자연어라는 것도 어렵고 그냥 저희가 일상에서 말하는 말로 만드는 것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거고, 이제 그 클로드가 작년 말쯤에부터 이제 밀기 시작했던, 이제 AI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규격화된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게 MCP였고요. 그래서 사실 MCP 자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AI끼리 어떤 식의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된 문법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MCP고, 사실 뭐 MCP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냥 어찌 보면은 영어 같은 걸 만들어준 겁니다. 원래는 AI 시대에서 각자가 한국어 쓰고 뭐 중국어 쓰고 아니면 뭐 진짜 극소수 지방의 언어들을 쓰는 거의 대부분들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각자가 쓰고 싶은 언어대로 그냥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AI계의 언어에서는 MCP라는 언어를 써야 돼라고 그 클로드를 만든 그 엔트로픽이 이걸 들고 나왔고, 많은 개발자들이 그거에 호응을 하면서 이 MCP 프로토콜에 맞춰서 MCP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AI계 USB-C다라고 뭐 말하기도 합니다. 이 덕에 어찌 보면은 원래라면은 되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도구들이 하나의 표준으로 합쳐지면서 되게 그냥 AI가 많은 도구들을 갖다 쓸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마련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할 수 있었던 기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CP의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이런 4개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MCP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갖다 쓰기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AI 에이전트한테 로전에 생성하고 관련 레퍼런스 섹션도 알아서 리서치해가지고 추가해달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아도 노션 위에 바로 레이어링으로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MCP를 통해 가지고 우리 피그마 파일에서 자료를 읽어와서 그걸 코드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여러 개의 앱에서 한 뭐 5개의 앱에 이렇게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AI가 전부 다 하나씩 읽으면서 그것들을 어찌 보면 인터페이스, 커서 저희 강의에서는 커서가 될 텐데 그 커서란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것들도 일정 관리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구글 캘린더에 연동을 시키면은 구글 캘린더를 관리해주는 AI가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대신 읽어주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MCP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CP를 연동하고 원래는 아까 안 됐던 그 MCP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MCP 연동하는 것부터 그것들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